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직업상담사 2급 2016년도 2회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인데요. 먼저 직업상담학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내인력공단에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제가 풀이하고자 하는 자료는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는 자료 A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 보시게 되면 직업상담학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펼쳐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A형 직업상담학입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는 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기출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한 서너 문제가 조금은 생각을 하게끔 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기존 문제들은 제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슈퍼의 발달적 입장에서의 직업 상담 우리가 보통 6단계로 나누게 하죠. 슈퍼는 뭐 진로 발달 5단계라고 해서 성탐 학류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진로 발달 과업 문제, 그러니까 경력 개발 방법과 관련된 5단계라고 해서 구특 실황공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5개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또 직업 상담 단계로서 6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외우신 분들 뭐 무의심자연 이렇게 해서 외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의사결정 이렇게 해서 무의심자연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일부 문제는 문제 탐색부터 시작해서 심층적 탐색, 그 다음에 자아 수용과 현실 검증, 그리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하는 문심자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죠. 다음 내담자의 진술에 대해 가장 수준이 높은 수용적 존중 반응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수용 또는 뭐 공감적 이해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상대방과의 공감적 대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지문에는 저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어요. 좀 더 견뎌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예를 들면 내담자가 그렇게 했다면 상담자는 충분히 높은 수용의 태도로는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자네니까 그만큼이나 참았지, 자넨 웬만하면 조퇴하지 않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조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조퇴를 기하로 해서 좀 더 내담자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그 태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용해주고 걱정 말고 푹 쉬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아주 적절한 그러한 수용의 태도이고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그죠? 이런 상사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행복한 일일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는 강화, 변별학습, 그리고 대리학습 또는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물론 뭐 체계적 동감법도 직업 행동주의 기법의 하나이긴 하지만 주로 불안 제거와 관련된 그러한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4번입니다. 역시 윌리엄슨의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뭐 크라이티스라든가 보딘이라든가 슈퍼라든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윌리엄슨이 대표적이죠. 윌리엄슨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기 3번에 보면 정보의 부족, 이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론이죠?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을 언급한 사람은 바로 정신분석 이론가인 보딘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신역동 상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정신역동 상담이론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인데요. 제가 그 풀이해 보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 지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은 목적 지향이라기보다는 치료 지향적 또는 문제 중심의 상담 이론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뭐 개인 심리학에서는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갈등이 가장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인 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를 대표로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물론 뭐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도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봅니다만, 그러나 심리 내적인 갈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좀 부적절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전이의 표현이다. 자, 모든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그 상담학 시험에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붕 뛰겠습니다. 점프를 하면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번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A형 14번입니다. 찾으셨나요? 14번에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tuk사하는 현상, 이게 바로 정답이 2번 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4번이 맞았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서 5번 문제 보게 되면 보기 3번 보면은 내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전이의 표현, 전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넘기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대표되는 개인 심리학에서는 격려라든가 지지라든가 또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러한 태도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의해서 실험에 기초한 기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했다. 자, 뭐 실험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뭐 분석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과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3번이 좀 부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인데요.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건 뭐 우리가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담의 동기라든가 또는 그분의 그 어떤 내담자의 생애 역할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동기도 다르고 또는 생애 역할에 있어서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담자에게 맞는 별도의 또는 그 내담자에게 독특한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이 들어가야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이것은 뭐 기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문제가 보이는 답 속에 문제가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인지적 왜곡의 유형 중 상황의 긍정적인 양상을 여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는 것.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어떤 안 좋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것만 자꾸만 생각함으로 해서 비합리적 신념에 빠지게 되는 또는 부정적 인지 도식에 빠지게 되는 아론베에게 여러분들 인지치료 상담 이론을 보게 되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 바로 선택적 추상이라는 거. 제가 지금 발이 좀 꼬이네요. 선택적 추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9번입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은 정보 지향적 면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말이죠. 바로 그 폐쇄적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함정을 파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폐쇄적 질문, 예를 들면 뭐 왜라든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빨리 이렇게 얻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긴급한 상황에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왜라고 하는 또는 폐쇄적 질문을 사용함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 이러한 폐쇄적 질문도 매우 정보지향적인 그러한 질문법이 된다. 물론 뭐 개방적 질문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탐색적 질문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 가지가 그런 것이고, 감정이입하기,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보 탐색이라기보다는 상담 초기에
또는 뭐 내담자 호소 문제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표의 특성이 아닌 것, 또는 뭐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얘기하죠. 뭐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 또는 뭐 하위 세부 목록까지 자세히 정할 것 등등이 얘기가 되는데, 보기에 4번 보면 인격 성장을 도와야 한다. 물론 뭐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인격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고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도와주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상담자의 태도 또는 상담의 방향 정도라고 보면 어떤 좀 구체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될 상담의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이게 또 기출문제는 아닌데요, 약간 새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1번 직업 상담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직업 상담의 요인 또는 뭐 요소, 또 직업 상담의 요건 또는 내용,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대안을 탐구하는 것 직업 상담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매칭할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요인입니다. 그 다음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을 찾아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 나가는 것 역시 이것도 직업 상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4번에 보면 개인적 정보와 실질적 자료와의 분리,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해 나갈 때에 어떤 상담자의 어떤 전략 같은 거죠. 또 상담자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상담의 태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의 요인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아리까리하지만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2번입니다. 동기 사정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성공에 대해 낮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대처하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동기 사정을 하게 되고 뭐 생애 일칼 사정을 하게 되는데 내담자가 굉장히 동기가 약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스택이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 주는 것 아주 중요하고, 또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건 다 상담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죠. 그러나 2번에 보면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시켜 수행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자, 그 수행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까지는 좋은데 앞단에 나오는 낮은 수준의 수행을 굳이 꼭 뭐 낮은 수행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내담자 수준에 맞는 정도까지의 강화시켜주고 또 수행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 이런 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죠. 굳이 낮은 수준,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전제, 가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거는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4번이라고 하는 지문의 내용을 찾을 수 있으시다 생각을 합니다. 14번 문제는 앞단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전화 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 최근에 전화 상담이라든가 사이버 상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이버 상담과 전화 상담의 장단점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화 상담에 있어서 장점으로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란 말은 그죠? 중간에 상담이 끊어지거나 단절되는 게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전화 상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담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다시 연결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연결됐을 때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가능하면 내담자와 면대면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화 상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 얘기고요. 16번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뭐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4번입니다. 이 문제 제가 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문제, 기본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검사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2번에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해 여러 정보에 근거한 주관적인 견해를 설명해 준다. 뭐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야말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이런 문제도 이번 시험에는 서너 문제가 발견이 되네요. 18번입니다. 진로 상담 시 사용하는 가계도 제노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보면 3세대 내에 포함된 가족들이 가장 선호한 직업이 내담자에게도 무난한 직업이 될 것이다. 사실 직업 가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업 가계도 보통 그리게 되면 대상이 되는 내담자는 보통 이렇게 남자라면 내모면서 이렇게 두 겹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둘 사이에 자녀가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 가운데 두 겹으로 되는 것이 내담자가 되겠죠. 그래서 1대, 2대, 3대 또는 그 위로 올라가서 본인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또 그 할아버지 때 위에 올라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3대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 가계도에 나타나는 가족들의 직업의 내용을 살피면서 내담자의 직업적인 어떤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단초, 근거를 찾는데 직업 가계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가계도에 나와 있는 직업의 어떤 가족들의 직업을 보고서 전체 가족이 선호하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그것이 무난한 직업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담 내용이 아니고 또 직업 가계도의 용도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식스 싱킹 햇 에드워드 더 버너의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처음에는 파란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흰색을 얘기한다든가 그야말로 사실적인 얘기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내용을 나타내고 해서 색깔별로 모자를 쓰면서 의사결정을 촉진해 나가는 그게 답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해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식스 싱킹 햇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코틀의 원형검사죠. 저는 코틀의 원형검사에 대해서 그냥 외울 때는 그냥 저는 변방통이라고 외워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변방통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자 보면은 변별성이라든가 방향성, 그 다음에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세 가지 국면을 설명하는데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데 목표를 둔 것은 바로 보기 2번에 있는 변별성을 설명하는 여기서는 제 위에 있는 변별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인 상황을 정지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하나의 국면이고요. 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정진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통합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변별성과 방향성, 그다음 통합성, 이 코틀에 대한 원형검사에 대해 세 가지 국면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업 상담학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봤는데요. 지난번 그 1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2회 시험도 직업 상담학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2차도 준비하실 분도 이 동영상을 보실 것이고 또 새롭게 1차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상 공부는 좀 어렵게 하지만 사실 1차 시험을 볼 때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직업상담사 2급 2회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직업상담학
A형 문제 풀이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형 지급 심리학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만욱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